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해보면 수업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내가 비문학 처음 딱 마주했을 때 이건 네. 취향이긴 한데 내가 뭘 먼저 하라 그랬었지? 어떤 팁 하나 보, 있었는데? 응? 보기? 응, 맞아. 보기를 뭐 근데 뭐 그렇게 자세히 보는 건 아니고 뭐 이거는 개인마다 다르긴 한데 네. 한 10초에서 20초 사이로 쓰는 건 괜찮아. 뭐 예를 들어 뭐 먼저 4번을 봤다고 치면 뭐 홉스가 나오는구나. 뭐 자연상태 로크 나오는구나. 맹자 나오는구나. 이런 거 하고 넘어가고. 그때 눈으로만 보는 거겠죠. 어차피 시험장에서는. 네. 5번 뭐 1, 2, 3, 4, 5번부터 보면 사회계약론이 나오는구나. 그럼 지문에서는 당연히 사회계약론을 얘기를 하겠구나. 겠고 뭐 6번을 보면 순자가 나왔네. 근데 홉스의 견해가 나왔으니까 홉스를 좀 눈여겨봐야겠구나. 7번 보면 기억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기억 니은을 좀 열심히 읽어야겠구나. 어, 8번. 지금 뭐 8번을 보면은 보기를 보면은 뭐 홉스 리바이어던 뭐 로크 맹자 이렇게 나와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냥 앞에서 그런 학자들을 좀 집중해서 봐줘야겠구나. 그리고 음, 9번도 그냥 보고 갈 만한데 왜냐면은 이것도 취향 차이긴 한데 A가 네. 여기 나오잖아. 네. 여기서 봤을 때 읽으면서 A를 보고 바로 9번으로 넘어가서 하나씩 볼 거냐 아니면 한꺼번에 볼 거냐가 좀 다르긴 하거든. 네. 근데 나는 바로바로 보는 걸 좀 원하는 스타일이야. 하는 스타일이기도 하고 그건 이제 너의 스타일에 달리긴 했는데 내가 네. 지문 자세히 들어가면서 설명을 해줄게. 네. 일단 뭐 들어가야 될 마인드는 사회계약론이 나오는구나. 뭐 홉스, 로크, 루소, 맹자 뭐 이런 학자들이 나오면 좀 잘 봐야겠구나. 그리고 기억 니은 나왔으니까 그건 좀 잘 읽어줘야겠구나. 그리고 단어 문제 나왔으니까 단어 한 번씩 돌아가야겠구나. 이 정도 마인드야. 음, 근데 이런 마인드가 우리는 지금 시간이 좀 걸려서 얘기를 하긴 했지만 진짜 시험 문제 풀 때는 그냥 한 10초, 20초 만에 이렇게 빠르게 빠르게 보고 넘어오는 거지. 아, 오케이, 오케이. 네. 그리고 하나 더 팁은 이 모의고사에서 이 지문이 제일 길었지. 네, 맞아요. 그 제일 긴 지문을 맨 뒤로 빼가지고 거기서도 제일 네. 어려운 문제 하나 걸러도 사실 1등급 나온 데는 크게 무리는 없다. 음, 근데 뭐 내가 시간이 그렇게 부족하지 않고 내 실력이 조금 뭐 1등급 이상이다. 이러면은 뭐 그런 문제는 또 뒤에 가서 풀면 되겠지. 네. 뭐 시간 세이브하는 방법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이제 진짜 들어가자. 네. 사회계약론은 사회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아니라 나올 때 실체 이런 네. 데다가 X 표치는 거 기억나나? 네. 그치? 뭐 실체가 아니라 이런 거 있을 때는 실체는 아닌 거니까 아닌 얘기에는 X표 쳐주고 개인들의 계약으로 결성되고 유지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뭐 여기가 약간 포인트겠지? 계약으로 결성되고 유지되는 것. 음, 사회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래. 우리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사회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사회문화 할 때 좀 사회, 보지 않았나? 사회문화 나랑 할 때? 사회 실제론? 그거는 실체가 있는 거고. 사회, 사회 그게 뭐 사회문화 시간 계약론. 아니니까. 네. 사회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는 그냥 사회. 나는 이렇게 독립적인 하나의 개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네. 개인들이 모여서 만들어 놓은 하나의 결성체를 사회라고 볼 수 있다. 뭐 이런 느낌이지. 뭐 이 말이 음,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지문에 나온 내용을 토대로 이해를 하자면 그런 내용이겠지. 네. 오케이. 이 이론은 서양에서 종교가 사회 성립의 근거이던 시기가 끝나자. 그럼 그건 일단 끝난 거래. 그럼 이 이론은 서양에서 종교가 사회 성립의 근거였던 시기가 끝나고 나온 거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종교가 사회 성립 근거가 아니겠지. 네. 그러니까 이제는 지금 아닌 거고 새로운 사회 성립 근거가 무엇인지를 찾는 과정에서 등장하였다. 그러니까 이 이론은 왜 등장했냐? 종교 말고 이 사회가 어떻게 세워졌느냐를 찾기 위한 과정에서 등장했다는 거지. 음, 이해가? 네. 오케이. 이러한 사회 계약론의 기본적인 철학은 토마스 홉스와 존 로크를 따라 발전한다. 그러면 뭐야? 그러면 지금 토마스 홉스 한번 봐야 되고 로크 한번 봐야 되고 우리 아까 보기에 따라 생각을 해본다면 홉스, 로크 둘 다 얘기가 나왔던 학자들이지. 네.
그러니까 자세히 봐주면 된다. 자, 이제 홉스 얘기부터 나오네. 당연히 홉스 로크를 따라 발전한다니까 홉스가 한 문단에 나오고 로크가 한 문단에 나오겠지. 네. 봐봐, 여기 홉스 나오고 3문단에 바로 로크 나오잖아. 이렇게 문단을 예측해 음, 나가면서 읽을 수도 있다는 거지. 아, 오케이? 네. 생각을 해주면 되고. 홉스는 자연 상태를 만인에 대한 투쟁으로 표현하였다. 이거 되게 유명한 말이거든. 우리 생일 시간에 배웠었기도 했지만, 네. 그러니까 왜 이런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냐? 이거는 홉스가 성악설이기 때문에 그래. 성악설. 아, 홉스는 인간은 자기 보존의 욕구를 추구하는 이기적 존재인 거거든. 네. 그러니까 자기 보존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자기밖에 신경을 안 쓰게 되는 거지. 결국에는 계속 가면서. 음, 뭐 나중에 가면 사람들의 거를 뺏거나 내 이익을 위해서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다는 거지. 한마디로 국가가 성립되기 이전의 개인은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말이다. 만인에 대한 투쟁이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싸운다는 그런 얘기잖아. 네. 맞겠지? 그러면 당연히 네. 개인은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겠지. 네. 뭐 생활과 윤리를 배운다면 여기서 더 나아가 되는데 지금은 비문학 지문 시간이잖아. 그러니까 이 지문만 읽고 풀어야 하기 때문에 어차피 이과 친구들이나 생활 원리 안 배우는 친구들은 모르고 푸는 거잖아. 그냥 네. 넘어가도 상관없는 거지. 아, 이 정도로 아, 얘기하는구나. 하고 넘어가자. 네. 하지만 넘어가기 앞서서 이걸 봐야지. A. 국가가 성립되다. 아, 바꿨을 수 있냐? 결성되기로 바꿨을 수 있냐? 있을까? 국가가 성립되기, 국가가 결성되기. 네. 맞는 말이겠지? 국가가 성립이랑 네. 결성이랑. 홉스는 인간이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천부적으로 주어진 자연권이 보장한다고 보았다. 그러니까 인간이 네. 자신의 생명과 보호하는 것, 이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자연권이 보장한다고 생각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권을 지켜야 되는 거겠지. 음,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오케이. 따라서 자연 상태에서 개인은 자신의 자연권을 앞세울 것이며, 그러니까 내 생명과 재산을 자연권이 보장한다고 생각을 했겠지. 그러면 당연히 내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되니까 내 자연권을 앞세울 거 아니야. 맞지? 아니, 내가 살아야 되잖아. 네. 네. 그러니까 내 자연권을 앞세우겠지. 그럼 이에 따라 투쟁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거지. 무슨 얘기냐? 아, 내 자연권, 내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거에만 몰두를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보일까? 그 예를 들어 우리 지금 아니 뭐 수시였다고 쳐보자. 네. 내일이 시험인데 나만 보여. 그래서 나는 내 성적을 오르기 위해서 뭐 다른 애들과 필기노트 훔쳐가지고 나는 볼 거야. 네. 그러면 나를 보호한 건 맞잖아. 네. 하지만 그게 다른 사람을 위한 일이었을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피해를 끼쳤지. 이렇게 되면 네. 투쟁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거지. 아,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 아, 네. 그래서 투쟁인 거야. 투쟁. 음, 결국 각자의 자연권을 주장하다가 서로의 자연권이 위협받는 역설적인 상황에 놓이는 것이다. 이 역설적인 상황이 이해가 가? 네. 이게 왜 역설적이야? 음, 자연권을 앞세우는데 투쟁을 피할 수 없어서? 그런 느낌인 거지. 내 자연권, 그러니까 자신의 자연권을 지키기 위해서 네. 내 자연권을 계속 주장을 했는데
이게 네. 알고 보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싸우게 돼서 내 자연권마저 위협을 받는 아, 그런 느낌인 거지. 내 자연권만 주장하면서 앞으로 갔는데 결국 나도 위협을 받는 게 되니까 내 자연권도 위협을 받는 거지. 음, 그래서 역설인 거야. 오케이? 네, 오케이. 자, 이때까지 홉스 정리했어. 여기까지 홉스 끝. 나는 한 흐름 끝날 네, 때마다 이렇게 슬래시 쳐놨었지. 아, 로크 보자, 로크. 로크는 홉스와 달리 인간이 자연 상태에서 완벽한 자연을 누린다고 보았다. 느낌이 좀 다르네? 아까 홉스는 자연 네, 상태를 되게 투쟁을 하는, 되게 서로 싸우는 그런 느낌으로 봤는데, 로크는 뭐야? 자연 상태에서 네, 완벽한 자연을 누린다. 아, 얘는 자연 상태가, 내가 우리 생윤 개념을 좀 갖다 와서 써줄게. 음, 평화로워. 평화롭긴 해. 하지만 인간, 이성, 오류, 가능성은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다 실수를 하잖아. 우리 이성이 오류가 될 가능성도 있고. 네, 그런 가능성 때문에 잠재적 전쟁 가능성이 있는 상태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그러니까 평화로운 건 맞아. 네, 근데 우리가 항상 바른 길로 간다는 보장이 없어. 네, 우리가 완벽한 존재들도 아니고 이런 오류 가능성들 때문에 잠재적으로 싸울 수도 있다는 거야.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예. 또한 로크의 자연 상태는 홉스의 자연 상태와는 다르게 모든 인간은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고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 내가 아까 평화롭다고 했었지. 네, 공존할 수 있다. 이것도 봐야지 9번으로. 공생할 수 있다. 공존할 수 있다. 비슷한가? 바꿔 쓸 수 있나? 네, 그치. 공생이 함께 살아간다는 거고 공존한다는 것도 함께 서로 존재할 수 있다는 거니까. 살아난다. 그치, 네, 맞지? 그러나 이제 뭐 이런 그러나 같은 접속사 나오면은 이렇게 세모 쳐놓고 한번 흐름 바뀌는 거니까 봐줘야지. 네, 로크는 이러한 자연 상태에서도 어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여기 나오네. 내가 말했던 거. 어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뭐야? 내가 아까 여기서 말한 이런 느낌 아닐까? 아,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거지. 아, 침해한다가 아니잖아. 침해할 수 있다. 오케이? 네, 이러한 상태에서는 인간이 이성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자연법의 집행자가 되기 위해는 감정에 치우치거나 사적인 볼수를 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여기도 비슷한 말 아닐까? 인간의 이성 오류 가능성? 아, 이 오류 가능성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뭐 감정에 치우치거나 아니면 뭐 사적인 복수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네, 오케이? 여기까지 롭스 네, 정리했어. 아, 롭스래. 로크 정리했어. 네, 오케이.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끊겼고 검색을 하자. 두 학자 모두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지속적인 삶을 영위할 수 없으므로 국가를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자, 홉스는 왜 자연 상태에서 지속적인 삶을 영위할 수 없었지? 어, 어, 투쟁 때문에, 투쟁 때문에. 맞지? 서로 싸웠잖아. 네,
서로의 네. 자연권만 주장하다가 로크는 왜? 침해? 침해 가능성도 맞지만 그냥 한마디로 좀 정리하자면 오류 가능성이지. 아, 평화롭긴 한데 오류의 가능성이 있다고. 오케이? 음, 네. 국가를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홉스는 문제를 해결할 힘을 가진 지금 홉스의 입장으로 리바이어던에게 절대적인 힘을 부여한대. 이 리바이어던은 문제를 해결할 힘을 가진대. 네. 문제를 해결할 힘을 가진 리바이어던에게 절대적인 힘을 부여한다. 그럼 리바이어던이 뭐냐? 가 뒤에 나오지 않을까? 네. 아니 리바이어던이란 걸 처음 들어봤는데 안 배우는 사람들은 이거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음, 맞지 맞지? 네. 이 리바이어던은 이기적이며 자신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인간이 자발적으로 형성한 강력한 힘의 형태이다. 지금 리바이어던에 대한 설명이지. 이 리바이어던은 이기적이며 이기적이며 자신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인간이 아까 그 이기적인 인간들이 자발적으로 형성한 강력한 힘의 형태를 얘는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지. 그리고 아, 오케이? 네. 그럼 왜 이렇게 일단 자발적이라는 말도 얘네 스스로 만들었다는 거고 그럼 얘한테 네. 왜 대체 강력한 힘을 줬냐가 중요한 거 아니야? 얘가 왜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 음, 그럼 왜 가지고 있을까? 일단 그냥 생각을 해보면 음, 이거 왜 만들었어? 이거 왜 만들었냐가 아니라 아까 홉스의 문제점이 뭐였어? 투쟁한다 그랬지. 네. 그래서 서로의 자연권이 위협받는다 그랬지. 네. 그럼 뭔가 이 리바이어던이 그러한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을까? 아, 그러니까 신 리바이어던을 같은 만들지 건데요? 않았을까? 약간 신 같은 느낌인 거지. 근데 아, 자발적으로 형성한 강력한 힘의 형태, 인간이 자발적으로 형성한 거긴 해. 근데 이게 내가 네. 알기로는 그 책을 보면은 이 네. 리바이어던이 되게 약간 괴물 형태로 나오는 걸로 난 알고 있거든. 그만큼 아, 약간 진짜 센 사람인 거지. 음, 사람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센 힘의 형체인 거지. 아, 오케이? 네. 결국 홉스에 따르면 국가는 개인들의 자발적인 계약을 통해서 통치자의 권위가 성립된 것이다. 이 국가는 자발적인 계약, 아까 자발적으로 형성했다고 여기 나와 있지. 그걸 통해 통치자의 권위가 성립된 것이지. 여기서 말하는 통치자는 뭐 리바이어던 쯤의 느낌이겠지? 맞지? 네. 얘가? 네. 오케이. 그러나 이러한 리바이어던에게 무한하게 큰 권력을 준 것은 아니래. 절대적인 힘을 준 건 맞는데 무한하게 큰 권력을 준 것은 아니래. 무한하게 큰 권력을 주면 뭐 독재 문제 아니면 뭐 지 맘대로 할 문제 이런 게 있겠지? 아, 계약의 목적을 위반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고 하며 권력의 한계를 정하였다. 그러니까 얘는 아까 계약의 목적이 뭐 이 투쟁을 막아주기 위함일 거잖아. 네. 뭐 여기서 계약의 목적을 한번 언급해줬으면 더 좋았겠지만 이걸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은 일단 계약의 목적은 뭔지 모르잖아. 네. 맞지? 네. 근데 유추해 보자면 투쟁을 막아주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그를 토대로 이해를 음, 하자면 맞아? 네. 이해 가는 거 맞아? 네, 가요. 생명과 자유의 보장이겠지. 아니 아, 생활과 윤리를 배우는 우리 입장에서는 생명, 자유의 보장. 왜냐면 투쟁하면 생명도 위태롭고 자유도 위태로운 거 아니야. 음,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흐름 끊기지. 이제까지 홉스 얘기하다가 이제 로크. 로크는 홉스의 리바이엄보다는 그 힘이 축소된 정부를 말한다.
얘는 그렇게 아까 리바이어드처럼 센 느낌은 아니고 좀 그 힘이 축소된 정부래. 여기서 정부는 자연 상태에서 적절한 자연법 집행자가 없었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얘네가 해결을 해준대. 그러면은 뒤에는 뭐가 나와야 될까? 뭐, 해결 해결을 하는 거. 그치, 어떻게 해결을 해주냐, 뭐 이런 느낌이 나오지 않을까? 네. 개인들의 자연적 권리를 위임받은 정부는 그 구성원들이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얘네가 왜 존재한대?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이게 존재 목적이겠지, 목적.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사실 이거는 생윤에서 더 중요한 포인트긴 한데, 네. 권리를 위임받았다는 거. 이건 생윤에서 더 중요한 포인트긴 하거든. 위임받은 거지, 위임. 위, 휴휴. 알았어? 네. 네. 국가는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된다는 거지. 위임받았으니까. 그냥 아예 다 준 게 아니고 위임받은 거잖아. 아, 사실 뭐 주권은 인민으로부터 지배자에게 양도될 수 있다는 건 홉스 로크 공통적으로 맞긴 한데 얘는 홉스보다는 약간 적은 느낌인 거지. 오케이? 네. 오케이. 이때 정부가 그 본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거나 본래 목적이 당연히 여기시겠지? 안전과 재산 지키는 거. 네. 부여받은 권력을 잘못 사용하면 문제가 생긴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결할 거냐? 즉 정부는 개인의 재산권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두어야 하며 최우선 목표가 지금 뭐래? 재산권 보호. 재산권 보호. 계약을 통해 위탁받은 권한만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위탁받은 거지. 위탁받은 거. 네. 여기도 중요하고 위탁받았다. 위탁받은 건 뺏어간 느낌은 아니지. 네. 우리가 위임하고 위탁해주는 거지. 뭐 예를 들어 네. 맞는 예인지는 살짝 그런데 우리 국회의원 뽑잖아. 네. 그럼 우리가 국회의원을 뽑음으로써 우리가 뽑을 수 있는 뭐 권리들이나 우리의 생각들을 위임한 거지. 우리의 권리들을 위탁한 네. 거고. 아, 같은 뜻이에요? 뭘? 위, 위탁이랑 위탁이랑 위임 위임. 비슷한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어, 비슷하냐 똑같냐? 그건 잠깐만 생각 좀 해볼게. 네. 음,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살짝 다를 수가 있어. 네. 위임은 네. 일단 조건을 정하는 거거든. 네. 일정한 조건을 정해서 개인 또는 집단한테 그 권리, 권력 등을 주는 걸 위임이라고 하고 위탁은 여기서 네. 말하는 위탁과 위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내가 더 찾아보고 알려줄게 그건. 일단 아, 우리는 네. 그럼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만 하자. 네. 미안. 이거는 자세히는 내가 잘 모르겠어. 위임이 위탁보다 큰 개념 같기는 하거든. 근데 굳이 그렇게 구별할 문제는 아니고 위탁받았다고 음, 생각을 하면 돼. 네. 만약 정부가 이를 어긴다면 개인은 새로운 권력의 정부를 구성할 수 있다. 새로운 권리를 구성할 수 있대. 그러니까 이거는 저항권 느낌이 있는 건데 저항권이 있는 건데 새로운 정부를 구성할 수 있다. 이게 심히 인간이 정부,
또는 사회에 양도한 권리를 되찾아올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정부를 다시 구성해야 되잖아. 저런 문제가 생기면 네. 다시 되찾아올 수 있는 거지. 음, 나부터는 좀 그냥 나 중국 전국 시대는 그 이전의 춘추 시대보다 더욱 사회 혼란이 심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사상이 사회 혼란의 원인 다양한 사상이 사회 혼란의 원인을 찾기 위해 등장하였다. 등장하였다. 대두되었다. 등장하였다. 같은 말인가? 네. 예? 그 위탁받은 위임받은 바꿔 쓸 말에 딱 나와 있네. 9번에. 그 느낌으로 낸 거네. 음, 그러니까 바꿔 쓸 수 있는 말이 되시겠죠? 네. 그냥 뭐 똑같은 느낌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긴 하지. 아, 잠깐 10분 후에 종료가 되네. 어, 줌이 유료로 바꿔서 진짜요? 괜찮아. 우린 할 수 있어. 아, 등장하였다. 이 중 공자를 계승하며 의의 중요성을 강조한 철학자가 바로 맹자이다. 우리 맹자, 인의를 중요한 학자라고 생일 시간에 그렇게 많이 했었지. 네. 인만큼이나 의를 강조하며 국가 권력에서 이를 강조하였다. 그렇다면 맹자의 철학 사상에서의 바람직한 국가 권력, 즉 군주의 모습은 무엇이었을까? 우선 맹자의 철학에서 군주가 가지고 있는 권력의 철학적 근거는 하늘이다. 이것도 우리 생일 시간에 배운 거긴 한데 하늘로부터 권리를 네. 하늘은 단순히 자연과학에서의 하늘이 아니다. 자연 혹은 자연의 원리, 그리고 더 나아가 자연을 지배하고 주재하는 하늘이다. 지배하고 주재한다는 말이 중요한 거겠지. 음, 그리고 인격이 있는 인격적 하늘이었지. 인격천. 뭐 안 배웠어도 뒤에 나오네. 이 인격적인 하늘은 백성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백성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 뭐 애민 사상 이런 느낌이겠지. 아, 하늘은 백성 개개인에게 직접적으로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군주를 세워 그 군주를 통해 백성들에게 사랑을 베푼다. 직접적 개개인 지우시고 백성들에게 군주를 통해서 사랑을 베푸는 거겠지. 네. 앞서 말한 하늘이 군주가 가지고 있는 권력의 철학적 근거였다면 실질적 근거는 백성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하늘은 군주의 근거, 군주 권력의 근거, 그 실질적 근거는 백성인 거지. 음, 하늘이 군주에게 권력을 부여한 것 역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러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군주는 힘과 무력을 통한 패도 정치가 아닌 힘과 무력, 패도 정치가 아닌 왕도 정치를 통해 선정을 베풀어야 한다. 힘, 무력, 패도 아니야. 왕도 선정이야. 왕도 선정. 오케이? 네. 왕도 성전은 왕, 이로움보다는 의로움. 이로움이 아예 아니긴 한데 그보다는 의로움, 의 아, 중시하며 백성을 인의에 기초하여 다스리는 것을 말한다. 이는 민본주의 사상과 연결되며 군주가 국가를 통치할 때 백성의 뜻을 국가의 근본으로 생각하는 것의 중요성. 백성의 뜻이 국가의 근본이다. 이게 바로 민본주의 사상이 되겠지. 음, 오케이? 네. 그러나 이러한 왕조 정치는 그저 마음만으로는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맹자는 이와 관련해서 항산이 없으면 항심이 없다. 이거 우리 배웠던 거지. 항산항심론. 네. 여기서 항산은 꾸준한 생업,
즉 소득을 의미하며 항심은 충의와 같은 도덕심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꾸준한 생업, 즉 소득이 없으면 도덕심이 없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경제적 소득을 책임을 져줘야 백성들이 도덕심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의미겠지. 지킬 수 있다. 맞지? 네. 백성들에게 경제적 안정을 보장해 줘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만약 군주가 백성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면 백성들의 도덕심은 타락할 것이고 사회는 혼란스러워질 것이다. 이거 맞지? 결국 왕조 정치로 대표되는 도덕적인 정치도 경제적 안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게 항상 항심론의 뭐 대표 말이겠죠. 오케이? 네. 만약 이러한 왕조 정치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어떨까? 우리 아까 여기서도 뭐 정부 교체하고 그랬잖아. 새로운 권력으로. 그럼 네. 여기서는 어떻게 할까? 그에 대한 해결책이 바로 역성혁명론이래. 군주가 자신이 가진 권력을 백성을 위해 쓰지 않거나 도덕에 근거하여 쓰지 않는다면 그의 권력을 빼앗기는 것이 옳대. 빼앗기네 그러면? 저항권 있네 빼앗기네? 네. 이는 앞서 말한 민본주의 사상으로부터 나온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백성을 위해라는 워딩 자체가 백성이 근본이라는 거잖아. 네. 이해가? 네. 오케이. 즉 맹자는 역사혁명론을 통해 군주가 가진 권력은 오롯이 백성으로부터 나온 권력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맹자는 이러한 국가관은 백성을 국가 권력의 근본이자 원천으로 설정한 것에 의의가 있다. 되게 뭐 선진적인 생각이죠. 어떻게 보면 그 사회에서 백성을 근본으로 봤다는 것 자체가 네. 우리나라 조선시대 사회에서만 해도 뭐 사상적 바탕으로 그렇긴 한데 그게 잘 지켜지지는 않지 않았나? 뭐 지금도 마찬가지 아닌가? 맞지? 네. 자, 이제 문제를 다시 한번 봐보자. 문제 보고 있니? 네, 보고 있어요. 오케이. 틀린 문제를 일단 봐볼까? 다시 풀어봤어? 틀린 문제 방금? 잠시만요. 음, 아, 푼 거 같아요. 그럼 2번이 답이 아닌 건 알았어? 어, 자, 그럼 가나다를 한번 봐보자. 가나다라를. 네. 모든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지만 어디선가 사슬에 매여 있다. 사회가 만들어진 이유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이므로 국가의 주권은 언제나 국민에게 속해야 하며 어느 경우에도 양도될 수 없다. 모두 뭐 자유롭게 태어났는데 사슬에 어딘가 묶여 있고 이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가 만들어졌고 그 국가의 주권은 언제나 국민에게 속한대. 근데 양도될 수가 없대. 나는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는 자본가들의 이익만을 위해 존재하고 자본주의를 위해 존재하는 오늘날의 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함으로 바람직한 권력이 아니다. 따라서 노동자의 혁명을 통해 부르주아 자본주의를 무너뜨려야 한다. 이거 뭐 생윤에서 배운 마르크스 느낌이네. 음, 다는 인간의 본래 욕망은 존재이며 이기적인 존재이다. 따라서 국가는 인간에게 자발적인 선을 행할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엄격한 법을 적용해야 한다. 이거 살짝 한비자라는 학습 느낌이긴 한데. 라, 인, 한이죠. 아니 뭐 그거 알 필요 없잖아 지금. 이거 우리가 다 어떻게 알아? 아, 맞아요. 인과 같은 인위적인 제도와 규범, 도덕은 사회 혼란의 원인이다. 별로래. 따라서 국가도 작은 규모로 운영되어야 하며 그 백성의 수도 작아야 된다. 자연 그대로의 무의자연. 이건 뭐가? 정도? 음,
틀렸던 2번 봐볼까? 네. 홉스의 리바이어던과 나의 오늘날의 국가는 모두 개인의 자유를 침해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다. 자, 리바이어던이 개인의 자유랑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나타난 거 아니었어? 맞아요. 그러니까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는 아니겠지. 그걸 해결하기 위한 문제로 나왔으니까. 오케이, 그럼 틀린 문제 정리하고 비문학은 이쯤에서 정리를 하는 걸로 하자. 나머지는 다 잘 아니까. 잘 안 거 확인했으니까. 오케이.